여러분, 혹시 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요즘 버스비가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혼잣말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병원 갈 때마다 지갑에서 돈 나가는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2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정책을 담당해온 김영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요즘 뭐 하나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특히 교통비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분들이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교통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고개를 젓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입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교통비가 몇만 원씩 줄어든다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손자, 손녀 용돈도 주고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드시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정작 받으실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셔도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시거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듣고 나시면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달 교통비로 얼마나 쓰셨는지 기억하세요? 병원 갈 때 버스비, 시장 보러 갈 때 지하철비, 손자, 손녀 보러 갈 때 택시비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죠. 저희 동네 78세 되신 박순덕 할머니는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 가까이 나온다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거든요. 그동안 조용히 준비되어 온 정책들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제도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정작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복지 담당으로 일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분명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신청을 안 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기도의 한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3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한 분당 1년에 36만 원인데 그걸 그냥 놓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비 지원 제도가 이제 정말 본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혜택들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이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1세이신 이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세요. 한 달에 15번 정도는 버스를 타시는데 그때마다 2천 원씩 나가니까 한 달에 3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신 후로는 그 돈이 고스란히 절약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알고 계셔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시는 경우예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곳은 버스를 아예 무료로 태워주고 어떤 곳은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주고
또 어떤 곳은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이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교통비 지원 제도가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조건도 다르고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시작하는 시기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는 65세부터 지원이 시작되죠. 이렇게 나이 기준부터가 다른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지원 방식인데요. 어떤 지역은 아예 돈을 안 받고 타게 해주고 어떤 곳은 먼저 요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기도 하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72세가 되신 이분은 작년까지 한 달에 4만 원 가까이 교통비를 쓰셨대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에서 매월 3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는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인 용인시는 지원 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무료 이용이 아니라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경기도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강원도 춘천시는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거기는 농촌 지역 특성상 버스 노선이 많지 않으니까 아예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택시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정말 독특해요. 거기는 관광지라는 특성을 살려서 어르신들이 관광지를 구경하러 다닐 때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이나 시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까지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각 지역의 특성과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우리 동네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에요. 기차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으로 경로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기차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 기차는 65세부터 30% 할인이 돼요.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주말이나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는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고속버스도 비슷해요. 나이만 확인되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알려진 K패스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83세 되신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 K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한 달에 보통 3만 원 정도 교통비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5천 원 정도는 돌려받으신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6만 원이거든요. 다만 이런 전국 공통 혜택들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K패스 같은 경우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등록도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을 신청할 때는 가능하면 가족분과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서류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신청해 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혜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가끔씩 안내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버스나 지하철 혜택 말고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교통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병원 셔틀버스, 복지관 차량, 그리고 각종 무료 순환버스들 말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8살 되신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큰 병원에 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니까 왕복으로 8,000원씩 나가더라고요. 한 달이면 6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서 주변 지역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 근처에도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서 교통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이런 병원 셔틀버스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무료 버스를 보내고 있거든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시면 노선도 하고 시간표를 다 알려줘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마을 곳곳을 도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지나 쇼핑몰에서도 무료 순환버스를 많이 운행해요.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주변 지역에 버스를 보내고 있거든요. 장 보러 갈 때 이런 걸 이용하시면 교통비도 절약되고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수고도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료 교통수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홍보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교통비 지원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달 나가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계시게 되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우리 동네 75세 되신 정순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무릎이 아프시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는데 교통비가 아까워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다시 활발하게 외출하고 계세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이런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크거든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외출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면 그만큼 의료비도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도 늘어나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통비 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늘린다든지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더 설치한다든지 노선을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 위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에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길 찾기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네 60대 후반 되신 김영수 아저씨는 손자가 가르쳐준 버스 앱 덕분에 새로운 곳에 가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전에는 모르는 곳에 가려면 미리 복잡하게 알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행도 더 자주 다니신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도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안전사고 예방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버스나 지하철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어요. 손잡이를 더 설치한다든지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만든다든지
문이 닫힐 때 충분한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교통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정말 지금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복지 담당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교통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후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1년 넘게 본인 돈으로 교통비를 내셨는데 만약 진작 신청하셨으면 4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정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알아보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 하나만 찾아서 전화 걸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몇 살인데요.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직접 가시게 되면 신분증은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도 하나 들고 가시고요. 교통비를 돌려받는 방식의 제도라면 계좌 정보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동안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 동네 80세 되신 조복순 할머니는 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된 후에 아파트 전체에 공지까지 해주셨어요. 덕분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되셨죠. 이런 게 진짜 이웃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신청하신 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혜택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새로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하고 물어보세요. 또 중요한 건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더 좋은 정보가 생겼을 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빨리 찾는 데 익숙하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들은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들도 함께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제도들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시면 교통비 말고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면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어르신들이니까 이제는 편안하고 당당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통비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걸로 더 좋은 일에 쓰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사 드시고 손자, 손녀 용돈도 주시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세요. 그게 바로 이런 정책을 만든 진짜 이유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그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